안녕하십니까. 땅권대학 복부인법칙 128편. 이번 주에는 고양시 파주시 이제 투자 분석을 하면서 특이하게 고양 파주 투자 지역을 이번에는 콕 해서 지본까지 한번 찍어 봐 볼까요. 자, 고양시는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고 또 파주 또한 주한 미군 공여지가 아니다 이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약 15분, 6분 정도 되는 시간에 이와 같은 PPT 화면을 어떻게 됩니까? 72쪽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는 이제 광고를 이제 포함하고 있음을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냐 아니냐라고 그런 건 둘째 쳐놓고, 자, 이 방송에서는 첫 번 시도하는 게 지난주와 이번 주 모임에서 약 100분이 아니고 이렇게 전부 모이면 이번 주까지 모이면 한 150여 분 회원들이 모이게 되고, 이 자료만 받으신 분들이 약 한 40명 거의 50명 정도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가 이번에 강의할 내용이 72쪽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그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 비원 회원님들한테 공개해 드리면은 기존 회원님들하고 차별화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일부 자료는 다시 한번 이번에 무슨 내용 가지고 강의하냐라고 하는 전체 내용을 보여드리는데, 일부 내용은 제가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회원 보호 입장에서 양해 말씀드리고, 자, 전부 이제 모든 분들이 창릉 신도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창릉 신도시에 뭐 들어가실 거예요? 거기 땅 가실 거예요? 아파트 가실 거예요? 만약에 땅을 가신다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버들 심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땅권 회원들 중에서, 우리 이제 땅권대학 회원들 중에서 질문도 하시고 유튜브를 봐보면 요즘도 트리플 역세권이다 그래서 대공 역세권을 얘기하는데, 전 대공 역세권 들어갈 준비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 아주 극단적이라는데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대공 역세권에 있는 대정역하고 사이에 있는 어떻게 그린벨트를 사야 돼요? 아니면 거기 해제된 말을 사야 돼요? 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고스톱을 한번 풀어보자 이거요. 자, 원고 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3점짜리는 보통 우리고, 그나마 원고 온 건 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투고 온 사람은 간땡이가 분 사람이에요. 쓰리고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투자의 성공은 누가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투자에 성공을 하는데, 다 성공을 하냐? 확률은 매우 낮게 되죠. 그런 내용, 그래서 쓰리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 거예요. 자, 이건 국토체계고, 자, 우선은 고양시 분석을 할 때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 그린벨트인 지역,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 3개 지역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 지역을 놓고 이 지역은 그린벨트냐 그린벨트가 아니다, 아니면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이다, 이 내용을 갖다 놓고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고는 어떻게 되냐? 자유로 주변에요. 여러분 장항IC 있죠? 77번 자유로에 의해서 자유로의 장항IC 주변에 여기 110만 평 개발합니다. 그 밑이 대공 역세권이에요. 그 다음이 창릉 신도시예요. 그 중간에 껴있는 게 대공 역세권이에요. 대공 역세권에 50만 평 신경도 안 써요. 2019년도에 어떻게 되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 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갖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분들이 트리플 역세권이, 원래 5개의 철도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철도가 씁니다. 정류장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뺀찌해버리자 이거예요. 빼버리자 이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투고는 어디냐? 창릉 신도시와 인간은 어떻게 되냐? 주로 그린벨트예요. 세 번째는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 바로 뭐냐면 설문동, 문봉동, 중산지구 이 주변을 갖다가 3고로 잡아봤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넘어가야 됩니다. 왕고, 그래서 이제 자유로 장항동 주변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공단이 산단위에서 테크노밸리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자, 일기 신도시가 분당의 일산이 대명사죠. 근데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격차는 뭐냐? 자, 손학규 도지사가 어디냐? 판교에다 테크노밸리 TV 단지를 만들어주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고양 시민들은 누구든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2의 판교를 만들자. 그게 장항지구예요. 장항지구에 110만 평 만듭니다. 판교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가 지금 얘기 나와 있는 장항지구 주변에 테크노밸리를 만드는데 이 단지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1순위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순위 이렇게 이제 봐보면은 이와 같이 5개 섹터가 들어가는데 약 110만 평입니다. 110만 평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축을 흔드는 110만 평의 택지 개발이 나와요. 그래서 요 지역을 갖다 보셔라. 그래서 요게 장항공공주택지구. 이 총남에는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3,500건이 이게 이제 가입하시면은 이게 이제 교과서인데 이러한 자료가 3,500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봐보면은 여기 이제 방송 콘텐츠 센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투구할 지역을 보자. 창릉 신도시예요. 창릉 신도시인데 이게 창릉 신도. 자, 이런 자료 다시 한번 얘기한 대로 약 3,500건 정도가 수록된 이 자료집을 갖다 드리고 그리는데, 자, 이것이 요번에 결정고시 된 작년도죠. 현장 한창 추진하고 있는, 물론 7만 평뿐이 안 되지만 이게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내용의 모델이라고 자꾸 보셔야 돼. 이거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어떻게 변경될 건가를 추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현천 공공주택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덕은 도시개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나 대공역세권이다 이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쪽이 요 이제 그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장항지구예요.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공역세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만큼 있는 것이 이게 창릉신대 중간에 끼어 있어요. 50만 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2019년도 여기 한번 밑에 보세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참여를 포기하게 돼요. 역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트리플 5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개발 가치가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도 관심을 덜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뭘 할 거야?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예요. 차라리 현천지구 들어가는 게 나아요. 현천지구 주변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릉 신도시 주변에 들어가는 게 낫죠. 여기 대정동에 들어가서 뭘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언제 개발될 줄 아는데. 그래서 빼버리자 이거예요. 바로 이걸 갖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내용을 갖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분석을 합니다. 대공역하고 대정역 사이에 어디가 1번 지역이고 2번 지역이고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서 자유로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로변 했을 때 가장 위험이 없는 게 장항 공공주택지구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이고 대공역세권과 창릉 신도시는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근데 창릉 신도시에 246만 평, 그 다음에 대공역세권에 55만 평인데 중간에 껴있으니까 좋을 것 같으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거쳐서 이거는 어디나 국책사업이 아니에요. 지역 현안 사업에서 고양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빼놓고 하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1 리스크, 2 리스크, 3 리스크에서 1 리스크, 2 리스크, 3 리스크. 이게 빨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3고 할 지역인데 여기서는 일부 자료를 감춰놓겠는데, 자, 어떻게 되냐? 김포 관산인데, 자, 여기는 파주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양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지역을 잘 아시는 자유를 타고 들어가다 파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운정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게 김포 관산간 도로예요. 10차선입니다. 입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이제 어딥니까? 관산까지 가는 거는 설문리로 해서 가는 거는 4차선으로 가는데 이번에 실시 계획이 들어가게 돼요. 가다가 도로에 가다가 중간에 끊어졌죠. 연너서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경을 써라. 신경 쓰는데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이거 아무리 인터넷에서 검색어 쳐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자료가 나온다. 단 한 건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최신의 정보와 자료를 접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거에서 이제 358 김포 간산간도로 파주시 구간, 그 다음에 고양시 구간, 그 다음에 파주시 구간에서는 또 넘어가고, 여기 이제 뭐 지본돌까지 찍혀서 나오죠. 인터체인지, 현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체인지가 딱 찍혀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교육 2025년까지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뭐 교육 한번 받는데 30만 원, 50만 원 내는데, 우리 30만 원, 50만 원 내면 이런 교재 드려요. 그 다음에 자, 금년도 작업 시작에 전국에 있는 22개 고속도로에 54개인가 6개의 인터체인지가 아까 같이 지번까지 찍혀나와요. 이 자료 책자도 드려요. 이런 거 드리고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강의 올 때 10,000원 내지 20,000원 뿐이 안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번 주 강의하는 내용이 오늘 강의하는 자료예요. 알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다음에 오셔서 땅꾼대학을 검색을 쳐보세요. 그러면 가입하는 이제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린벨트 투자 등급. 그런데 이건 이제 다음번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교회선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첫째 관심 송추, 두 번째 장우, 세 번째 일용역세권에 관심을 갖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설명을 같이 드리느냐라고 해서, 자, 교회선의 일지, 자, 청남에는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이 이제 성공한 사례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제자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제가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얘기는 5년 전에 3억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50억은 넘어갔으니까 100억 선 정도 불렸으니 몇 배 불린 거예요. 이게 우리 회원들이, 이거는 전혀 저런 게 아니고 여기에 써놔 있지만 우리 회원들이 현재 음식점으로 오는데 상당히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강동구 강일동에 있습니다. 강동구 강일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또 그린벨트 투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양시에서부터 양주로 해서 의정부까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했는데, 본격적인 설명은 언제 드리겠다? 지금 얘기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장흥 미니 신도시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은평 뉴타운이야. 지축지구의 삼성. 여기 고양시야. 이건 고양시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양주시야. 행정구역만 양주시지만 어떻게 된다? 고양시의 그 경제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분석을 갖다가 하면서 이 주변 지역에, 자, 역이 하나 생기게 되죠. 사마역이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선에 역이 생깁니다. 역이 생기고, 그거 관련돼 있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캐션 맞고 하는데 설명을 드려요. 자, 이번에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제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법에 의한 그 택지 개발이 있는데, 파주는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지역 발전회계다라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국가에서 경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주에서 약 100만 평, 92만 평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2만 1000세대에 약 4만 4천 명의 인구가 나는데, 미니 운정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운정도시가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자, 이러니까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동안에는 이제 통일노축, 여기가 이제 봉일천이라는 제 고향입니다. 이 통일노축의 일본 국도죠. 이 축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로 77번 자유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발전이 이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작년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근데 현재 제2 외곽순환도로가 한창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축이 어디로 모인다는 거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당장 생각이 나셔. 그래서 1순위 운정신도시, 2순위 저는 문산 공여지로 봤습니다. 여기는 50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여러분들 옛날에 파라리 월드, LG 필립스, LG
LCD 공장이 있는 월롱 주변 지역이 되죠. 저는 여기를 3순위로 봅니다. 오히려 2순위 문산 쪽에다 더 포커스, 포인트를 갖다 더 맞춥니다. 왜 그런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파주 쪽을 알려면 군사시설 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알으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참고적으로 해놨는데, 자, 공여지 개발해요. 자, 우선은 캠프 그레이브스는 임진강 건너편이니까 관광지로 개발하니까 빼놓자. 이게 5군데예요. 5군데에서 캠프하우스, 캠프 에드워드, 이 캠프 에드워드가 이화 여자대학이 들어가겠던 거예요. 2군데에다가 캠프 게리 오웬에다 자이언트는 한 군데로 붙어 있으니까 묶어야 돼요. 3군데와 캠프 스탠턴 광탄에, 여러분 용밀이라고 아시죠? 이제 그 무덤이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는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보통 음택과 양택에서 음택, 묘지가 많은 데라고 보죠. 그래서 이거는 산단 개발이에요. 산업단지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사람 개발이에요. 그러면 사람 개발에 관심 갖는다? 오히려 저는 강의할 때 1순위를 캠프 스탠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 어디나 게리 오웬.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은 조금 집겨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캠프하우스 주변은 이렇게 개발되는데, 여기가 이제 좀 나와 있는 이 캠프하우스 주변에 제가 이제 자란 고향이 여기입니다. 태어난 고향이. 근데 이 주변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가라고 그러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캠프 에드워드 이화 여자대학이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면 1번, 2번 동글뱅이가 있는 게 투자를 유망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큰둥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냐? 캠프 자이언트 지금부터 신경 써라 이런 얘기예요. 캠프 자이언트가 나오고, 캠프 자이언트 다음에 어디가 나오느냐? 여기가 문산역이에요. 여기가 문산역입니다. 문산역이에요. 그 다음에 캠프 오웬이 나와요. 이 2군데 지역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캠프 자이언트, 캠프 오웬, 그래서 이제 2군데 지역인데 2군데 지역이 붙어 있죠. 붙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거 이제 여기서 캠프 오웬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오웬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오웬이에요. 2군데 지역이 50만 평 개발해요. 거의 여의도만한 면적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분석했을 때 축의 변화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그래가지고 제가 표시를 해줍니다. 어느 쪽이 어떻게 변경될 건가? 이게 미래에 대한 개발 가치를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 여기는 이렇게 변하겠다, 저기는 저렇게 변하겠다, 어디는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투자 지역을 1, 2, 3로 해놓는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들도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여기서 봐보면 1번 지역이냐, 2번 지역이냐, 3번 지역이냐, 투자의 어느 지역에다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지역 주변에 경매가 나왔다든가, 공매가 나오면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매물이 나와도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이 지역 가서 투자를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기서 지번까지 해서 주변까지 해놓고 뒤로 우회도로가 나오는데, 우회도로는 몇 달을 안 지났죠. 작년 햇술은 작년이지만 작년 9월 30일 날 제5차 국도 국지도 개발 계획이 이제 국토부에서 발정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역 후면도 여기가 게리 오웬이에요. 선유산단 게리 오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원까지 나가는 또 뒤쪽에 있는 도로가 4차선으로 또 확장되면서 큰 도로가 생기게 된다 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쪽에 이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50만 평이 되니까 후면지 도로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까지 검토를 해놔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캠프 그레이브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임진강 건너라 관광지가 이제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관심가 있는 캠프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다 투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옛날에 국민대학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상당히 많이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이 개발이 다른데 개발될 데가 없어요. 요 노란 선 요거 하나는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노란 선 이제 광탄의 하나로 맞춰 있는 상거리가 나오죠. 요 상거리. 요 상거리가 나오는데 이 상거리에서부터 요 삼각점 지점이 최고의 투자 포커스 포인트가 됩니다. 후면도로 별 볼 일 없습니다. 후면도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한번 해봐보자.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한 대로 중점적으로 투자 분석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해서 여기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56번 국도에 탱크 저지선이 있어요. 이제 방어선, 방어벽이 있는데 있죠. 그 안쪽이라 여러분이 금방 찾아내실 수 있어요. 이 주변 지역의 최고의 투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볼 지역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 광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육 한번 2025년까지 받아보세요. 땅꾼 대학인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랬다고 노인정 가서 고스톱 칠 수는 없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땅꾼 대학인데 2025년까지는 활동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파주 희망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페라리 월드가 되는 거예요. 페라리 월드 개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3순위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회도 많지만 위기도 많이 지금 요즘 위험한 것 같으죠. 위기도 많이 옵니다. 한번 귀 기울으세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땅꾼 대학에 입학을 안 하시고 이 유튜브만 보셔도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